반도체의 파운더리 업이 그렇게 각광받진 못했어요. 이 파워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올 수 있을까? BSPDN을 두고 이런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예. 삼성의 비밀병기다. 와. 내가 정말 회사에 무슨 좀 중요한 일을 했구나.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S톡 프로그램의 진행, MC를 맡은 유튜버 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딥테크 전문 크리에이터 SOD 권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제소울입니다. 삼성전자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낱낱이 풀어주실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파운드리에서 IT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윤여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비즈니스와 반도체 산업 업계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얘기를 또 해주실 자신 있으실까요? 낱낱이 힘든가요? 굉장히 부담은 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가제서울님하고 이제 SOD님은 서로 이제 존재를 혹시 알고 계셨었나요?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네, 네, 잘 알고 감사합니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사실 할 말이 좀 있어요. 그래요? 예, 한 번씩 댓글 달아도 네. 그래서 안 달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방송이라서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고 저도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좀 알고 오셨을까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죠. 4차 산업혁명의 이 승패를 좌우할 AI 반도체 시장에서 종합 반도체 회사인 이 삼성전자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나아가 IT 시장의 어떤 산업 동향까지 살펴보는 그런 IT 테크 전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2024년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SFF,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어떤 행사였는지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이제 어제 행사가 딱 끝났거든요, 미주 행사. 어제. 근데 딱 보니까 기사가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사실은 시장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반도체 내부에서 볼 때는 이 정도까지 임팩트가 있는 행사라고 많이 생각을 못했어요. 예. 실제로 딱 기사를 접하고 딱 보니까 내가 정말 회사에 무슨 좀 중요한 일을 했구나 이 느낌이 드는데, 행사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이게 주요 고객이랑 파트너사를 막 초청을 해갖고 저희 파운드를 갖고 있는 뭐 미래 비전, 그리고 주요 기술, 사업 전략 이런 거를 좀 설명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 거의 전 세계를 도우시는 거죠?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7월달에 한국에서 하고 그다음 일본, 유럽까지 전반적으로 쭉 다 돌 예정입니다. 이 파운드리 시장이 중요한 이유, 이걸 좀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파운더리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거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예. 사실은 원래 반도체의 파운더리 업이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어요. 왜 이제 다시 중요해졌냐라고 했을 때 이 반도체가 가지는 그 제조 공정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거든요. 이제는 팹리스만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제조 쪽도 고부가가치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파운더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의 난동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네. 파운드리 사업이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또 올해 이제 어떤 그 열린 이 스프프 포럼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뭐였을까요?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대세는 AI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올해 삼성 파운드리 포럼의 메인 테마는 Empowering the AI Revolution이라고 정해서 AI가 딱 있네요. AI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공정 기술인데, 공정 기술. 기술 측면에서는 가장 최적화된 공정이라고 하고 있는 GAA 기술에 대해서 양상 경험을 커스터머한테 보이고 AI를 하기 위해서 GAA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GAA 기술을 방금 현직자분께서 언급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용어가 나왔는데 이거 좀 어떤 기술일까요? 물 호스를 쏘고 싶어. 근데 이렇게 쏘면 졸졸졸 흐르잖아요. 네. 이게 일반적인 반도체야. 예를 들어 빨리 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줘야 되는? 네, 쪼여야 되죠. 오! 꽉 잡고 쪼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물이 빠르게 정확하게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다. 누설 전류의 뭐 관점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이제 관점에서 호수를 쥐게 되면은 누설 전류를 더 쉽게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플래너, 트라이게이트라고 부르는 핀팻, 그리고 이제 게이트 올라운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인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에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약간 또 첨언을 좀 드리면은 AI의 중요성이 너무나 이제 각광받고 있어요. 지금 저희 저번에 구글 컨퍼런스 여기서 보면 한 121번인가 AI 언급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AI는 그냥 서버나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그 AI뿐이 아니거든요. 모바일에 쓰는 AI도 있고 자동차 자율주행차도 사실 AI예요. 그리고 저희가 쓰는 온디바이스 AI도 사실은 모바일에서 바로 쓸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쓰는 내용들이 또 데이터 센터에 전송이 되고 여기서 이걸 처리하고 다시 응답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엮이면서 이 기술이 엄청 중요해졌는데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력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걸 얘기하는 게 현재 저희
스푸프 준비하는 테마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발빠른 기술력을 또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 키워드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포럼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좀 어느 내용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나요? AI가 주요 팀이거든요, 회사에서. AI 관련된 암 CEO 르네아스라든지 뭐 아니면 그록 CEO 조나단 로스 같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게스트 스피커들을 불러서 얘기했고, 또 글로벌 전 세계적에 있는 뭐 파운드리 업계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30여 개 좀 파트너사들이랑 부스 마련해갖고 저희 기술과 비즈니스 공유하는 부분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이 스푸프 포럼 정말 또 짚어볼 내용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지훈님, 수용님은 작년에 이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직접 또 가보기도 하셨고 관련해서 채널에 또 영상을 올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실리콘밸리 방문을 했을 때 사장님들께서도 또 연구자분들께서도 3나노에 이제 많이 이제 집중을 해주셨는데 3나노? 지금은 이제 또 2나노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반도체도 개발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좀 어느 정도까지 디벨롭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 GA 저희가 3년째 양산하고 있거든요. 양산에 대한 안정성, 그 양산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했고, 그 백사이드 PDN 적용해갖고 하는 그 이나이온에 대한 얘기, 그리고 1.4나노 공정에 대해서 양산이 27년 진행된다는 그런 또 다른 로드맵이랑 비전을 또 같이 얘기하는 게 이번에 가장 좀 중요했던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반인이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파운드리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 속도와 전력과 크기 경쟁이 어떤 좀 유의미함을 낳는다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삼성전자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빠른 이제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2022년 10월 이제 대중들한테 본격적으로 공개되었던 생성형 AI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여기 반도체는 B2B 비즈니스인데 대중들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게 바로 대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좋은 편리함이라던가 안정성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더욱더 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에 초점이 또 맞춰져야 된다. 추가적으로 제가 좀 기사에서 읽은 부분이 이 3나노를 모바일에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이후 파운드리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반도체 업계에서 포트폴리오 확장이란 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사실은 파운더리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반도체의 성장을 이끌었던 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바일은 아무래도 배터리로 오퍼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파워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파워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올 수 있을까? 뭐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AI 시대 혹은 HPC 시대가 되다 보니까 파워보다는 성능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하게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최적화된 게 뭐냐라고 해가지고 점차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모바일에서 HPC나 AI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파워를 줄이기보다 성능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저전력,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은 파워를 먹고 있다, 최대한 저전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 갖고 있는지. 뒤에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GA라는 테크놀로지가 파워도 줄이고 성능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이게 다 잡을 수 있는 거네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공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삼성전자가 GAA를 좀 선제적으로 먼저 도입한 그런 배경에는 3나노를 기점으로는 좀 역전을 해보겠다, 이런 어떤 볼드한 그런 전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그 해당 전략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2년 정도의 선 양산 과정 중에 어느 정도의 또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양산하고 있는 공정 중에 5나노 핀펫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 개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파워, 퍼포먼스, 에리어라고 해서 뭐 오늘 편하게 PPA라고 얘기하겠습니다. PPA? 5나노 핀펫 대비해서는 3나노가 파워 면에서는 50% 정도의 세이브 효과가 있고, 퍼포먼스에서는 약 30% 정도의 성능 개선 효과, 그 다음에 에어리어 면에서는 약 35%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이 타사에서는 왜 이 방법을 안 쓴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기술력이 가능한 뭔가 삼성만의 장점이 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의사결정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결정의 문제였다? 저희 파운드리 사업부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경쟁사보다 더 먼저 도입을 해서
그 도입한 기술이 양산하기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거나 성능에 도달했을 때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명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고요. 좀 더 미래를 본 거다. 본격 양산 시점이 됐어. 분명히 기술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굉장히 좀 아까 굉장히 부담을 가지셨는데 말씀을 상당히 잘하시는데. 네. 여전히 떨리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볼드한 전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표현이 있었어요. 이 표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핀팻을 계속 해서도 됐고 했는데 이게 GA라는 걸 먼저 저희가 도입을 하고 이거에 대한 안정적인 좀 양산 능력을 갖추는 거를 먼저 본다라는 아마 그런 전략적인 의사결정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 다른 업체들도 결국은 GA를 도입할 거거든요. 핀팻에서 GA 넘어가는 성장통을 겪을 텐데 저희는 이거를 좀 더 빠르게 좀 적용하고 그 뒤에 그림을 보고서 진행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게 볼드한 전략으로 쓰신 표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칭찬 스티커예요. 네.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삼성전자만의 특장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실무자분들이 보시기에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이 보시는 것과 다른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파운더리와 메모리와 패키지 서비스를 완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메모리 사업부에서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AVP 사업팀을 저희는 별도로 출범을 해서 AVP 사업? 어드밴스 어드밴스드 패키지.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2.5D 3D 패키지가 앞으로도 굉장히 포커스가 될 겁니다. 그런 세 개의 제품들을 하나의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파운더리가 삼성 파운더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한 아마 기술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뭐 어떤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MDI 얼라이언스라는 것도 좀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운더리가 제조를 하는데 이거 저희 회사 하나만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좋은 제품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뿐이 아니더라도 이 에코 생태계를 만들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다른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 나온 그 키워드 중에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 이게 팩트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 특징이 지금 구체적으로 타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지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사실 뭐 서플라이 체인이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여러 군데 다 접촉을 하면서 만들면은 거기서 주고받는 뭐 메일이라든지 기타 다른 잡무들이 시간 비용들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하나의 그릇 안에 삼성이라는 그거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빠르고 의사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뭐 수치적으로 치면 약간 20% 정도의 속도 개선이 있다. 이제 이 속도라는 거는 고객을 만나고 제품이 실제 나가기까지 이거에 대한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 그 정도의 개선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또 3나노 이후에 이 BSPDN 백사이드 PDN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리콘에는 시그널과 파워라는 것들이 공존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의 간섭을 하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분리하고자 하는 기술을 저희가 백사이드 PDN이라고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계속 말씀드리는 PPA 경쟁력 측면에서 그래서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드밴티지를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있어요. 맨 처음에 뭐 사실 구축 아파트 좀 살아보셨나요? 아파트? 네, 구축 아파트 보면은 위에 막 주차장이 차 엄청 서 있고 사람들 다니고 막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요새 신축 아파트 가면 지하로 다 주차장 놓고 주차장 따로 놓죠. 위에는 좀 사람들 쾌적하게 다니면서 그렇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데 저는 이거를 약간 구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그쪽으로 비교합니까? 미래의 도시를 그리는 어떤 그런 컨셉 같은 것도 봐도 차량이나 이런 운송은 전부 다 이제 지하로 하고 위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데 이게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저는 그래서 백사이드 PD는 딱 그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백사이드 PDN 신축으로 가는 겁니까? 신축으로 하는 거죠. 간섭을 좀 덜 일으키는. 야, 기가 막힌데. 근데 신축 아파트면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을까요? 이건 좋은 네. 지적인데요? 그렇죠. 최종 고객들이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이라고 하면은 이 가격이 올라가서 하잖아요. 저희가 엔드 유저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고민을 해보면은 그 부분을 만족시켜주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 가격이 비싸도 결국은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히려 밑에 짓다 보니까 뭐 열을 가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다고도 들었거든요. 공정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백사이드 PDN을 적용을 하면 전체적인 디자인 메서덜러지라는 측면에서 전체 디자인 설계 자체가 다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요? 완전 처음부터. 그래서 엔지니어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임에
분명하지만 AI 시대나 향후에는 분명히 적용이 필요하고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감하게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실제로 이제 언론사들에서 보니까 BSPDN을 두고 이런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삼성의 비밀병기다. 와. 네 분께서 보시기에 이것을 이제 기술을 뭐 네오니엄 뭐 이렇게 해서 양산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 좀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지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BSPDN이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구조를 부르는 거고 그 방법론에 좀 집중을 해보면 결국은 하이브리드 본딩이 들어가야지 이제 그 키가 되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시간까지 하이브리드 본딩 캐파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또 완성시킬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그 패키지 분야에서 활동되고 있는 반도체 이종 집적이라는 또 키워드가 탑니다. 수영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또 질문하실 게 있다고요? 요즘 패키지 최고 화두 중에 하나가 또 이종 집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이종 집적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떠한 이제 장점과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 실리콘의 성능은 매년 2배, 2년마다 2배씩 증가를 한다는 그런 무어의 법칙이 지금도 계속 통용이 되고 있고 그 다양한 소재를 하나에 넣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은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계속 공정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워낙 다양한 맛을 원하니까 또 원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모어된 무어라는 측면으로 무어로 넘어서는 네, 거예요. 네. 패키지 기술로 하나의 인티그레이션 하자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생산된 칩들을 단일 어셈블리 수준으로 통합을 한다. 약간 애드에서 여기 좀 얘기 드리면 저희 CPO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제 코 패키지드 옵틱스라는 건데 AI에서 필요한 성능 개선 위해서는 보통 구리선 대신에 광통신을 좀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이종 적합 기술에서는 이걸 적용했을 때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밴드위스 이런 게 훨씬 좋아지니까 이것도 이제 같이 적용하려고 하고 저희가 뭐 이번에 스푸프 때 얘기했지만 삼성 AI 솔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27년도를 계획으로 CPO 기술까지 완전히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그 저희의 얘기가 이제 AI 이 반도체에 탑재되는 메모리 얘기를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종 접합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고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 핵심은 CPU, 그러니까 XPU들 간의 그 사이에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메모리가 다시 이 반도체 구조의 중심으로 올라가는 변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당 관점에서 또 삼성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스푸프에서 가장 좀 강조해서 좀 얘기했던 포인트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삼성 AI 솔루션 저희가 이제 메모리 파운더리 패키지가 같이 AVP 사업팀이 같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시너지가 난다. 이 부분이 가장 키인 것 같아요. 사실 메모리가 이제 코어의 중심으로 좀 올라오면서 그러면 이걸 커스터마이즈해서 어떤 HBM을 제공해 주냐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삼성의 구성 요소들이 각자 갖고 있는 기술 요소들과 이거를 통합해 갖고 소비자들한테 가장 빠르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저희 경쟁력 강화해서 제공하는데 가장 큰 요소이지 않을까. 이게 뭐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 HBM. 네. 그 정도로 이제 경쟁사들의 어떤 경쟁이 이제 과열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 HBM을 두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제의 동아줄이다. 왜냐면 이게 가격이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 때문에 이걸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푸프에서 발표한 삼성의 AI 솔루션 결국 한마디로 무엇인지 좀 정리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한마디로 나가기는 농담이고요. 네. 삼성 AI 솔루션이라 그러면 이게 뭔가 하나의 완성된 덩어리가 다 있어서 네. 이걸 한 번에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제공해 준 어떤 서비스의 어떤 고유 명사처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키워드는 퍼포먼스, 그리고 파워, 그리고 하이 밴드위스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주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기술들이 많아요. 이미 준비가 된 것도 있고 궁극적으로 모든 준비된 기술이 제공되는 건 27년이지만은 이 앞단에 준비된 것들이 다 제공되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삼성 AI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까지 보고 또 합쳐서 고성능, 저전력, 광대역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사님께서는 한마디로 여사님은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삼성 AI 솔루션 무엇입니까? 올인원이다라고 얘기를 올인원이죠. 해드릴게요. 네. 뭐 필요한 광대역, 퍼포먼스 그런 것들을 전체로 다 묶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올인원 서비스를 삼성은 할 수 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지금까지 S톡 저희 기획을 통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굉장히 어려웠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어려웠지만 재밌었다. 좋아서 그래도 너무 설명도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긴장되고 엄청 떨리긴 했는데 네.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현업자분들과 이렇게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어떠한 이제 방향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AI 시대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실무자분들 만나게 돼가지고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멀리서 이제 응원해 나가는 그런 가레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몰랐던 이런 지식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또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